회의실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 같았다. 단 한 사람, 속으로 죽어가는 나만 빼고 말이다. 윤기가 흐르는 길다란 회의실 테이블 상석에 선 도진우. 팀장의 입가에는 얼굴이 찢어질 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의 오른편에 앉은 최 대표님은 도 팀장이 3명의 승진 인사를 발표하자 예의 바르게 박수를 쳤다. 강혜린 마케팅 선임 대리 승진. 혜리는 테이블 주위에서 쏟아지는 축하를 받으며 활짝 웃었다. 나는 그녀를 6개월 동안 온갖 업무를 가르치며 수습시켰다. 나연주, 캠페인 총괄과장 승진. 다시 박수가 쏟아졌다. 그녀가 낸 보고서의 절반은 내가 쓴 것이었다. 박서아, 전략기획, 수석과장 승진. 회의실의 환호성이 터졌다. 그녀가 사용한 기획안의 전체 프레임워크는 내가 만든 것이었다. 나는 테이블 아래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참으며 억지로 얼굴에 미소를 띄웠다. 이들은 모두 내 후배들이었다. 내가 멘토링하고 코칭하고 입사 첫 해를 말 그대로 업어 키우다시피 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것이었어야 할 승진의 자리를 그들이 축하받고 있었다. 테이블 너머로 도진우 팀장의 시선이 내게 와닿았다. 그 오만한 눈빛은 마치 내 반응을 도발하듯 불쾌할 정도로 오래 머물렀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도 명확했다. 주제 파악해라 안다이. 내 분수를 알아. 최 대표님은 서류를 뒤적거리며 가끔 내 이름이 적힌 닫힌 캠페인 폴더를 힐끗 쳐다보았다. 내 공을 가로챈 사람들에게 내가 축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대표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슴속에 차가운 덩어리가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축하해요. 나는 이를 악문 채 간신히 한 명씩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입안에서는 독을 삼키는 듯한 쓴맛이 났지만 얼굴이 아플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믿는 동료인 배수진 대리가 내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다. 저 명단 맨 꼭대기에는 다이 씨가 있었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테이블 맞은편에서 강혜리는 벌써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행동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내 도움 없이는 거래처에 이메일 한 통 제대로 못 쓰던 애였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내가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는 듯 나를 향해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다이 선배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연주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나를 지나쳐 임원실을 향해 있었다. 선배님, 지도가 없었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박서아도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다이 대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같은 직급이 되었으니 앞으로도 잘 협력했으면 좋겠네요. 같은 직급? 나는 피맛이 날 정도로 혀를 꽉 깨물었다. 최 대표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여전히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내 캠페인 폴더를 넘기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대표님과 눈이 마주치자 프로답게 가벼운 목례를 보냈다. 모두 훌륭한 성과입니다. 마침내 대표님이 입을 열었다. 새로운 시니어 팀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가 큽니다. 회의는 끝났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20분 후 도진우 팀장은 부서 전체 인원 앞에 서서 후배들의 영광에 편승해 한껏 폼을 잡고 있었다. 그는 강혜린, 나연주, 박서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칭찬했다.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혜린이 자기만의 획기적인 발상인 양 발표했던 고객 타겟 세분화 모델은 내가 3개월, 밤낮을 지새워 개발한 것이었다. 새로운 접근 방식? 연주의 캠페인 전략은 내 파티션 안에서 야근하며 함께 짜낸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물이었다. 도 팀장이 내가 만든 결과물을 칭찬하는 것을 들으며 내 두 뺨이 화끈거렸다. 심지어 해리는 도 팀장이 그녀의 판을 뒤집는 통찰력을 묘사할 때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그 통찰력이라는 것은 교육기간 동안 내가 떠먹여 주다시피 한 것들이었다. 이번 승진은 우리 부서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도 팀장은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신선한 사고, 과감한 실행, 그리고
압도적인 결과물입니다. 그 압도적인 결과물은 내가 만들어냈고 그들은 그저 이름만 올렸을 뿐이다. 도 팀장의 시선이 회의실을 훑었지만 내 눈은 철저히 피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그 만족스러운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판단착오가 아니었다. 내 안의 목소리가 내가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진실을 속삭였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저 인간은 의도적으로 널 묻어버리려는 거야. 문제는 왜냐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좁은 원룸 주방에 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 잔을 쥔 채 지난 18개월의 시간을 영화처럼 되감아 보았다. 수많은 기억들이 밀려왔다. 그 수많은 야근들, 내 이름은 쏙 빠진 채 쟁취해낸 수많은 성공들. 연주가 첫 분기 보고서를 쓸 때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며 울고불고 하던 걸 달래가며 코칭했던 기억이 났다. 나는 4시간 동안 보고서의 모든 섹션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데이터로 스토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그 보고서로 연주는 도 팀장에게 극찬을 받았다. 내가 완전히 새로 쓰지 않았다면 당장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을 서화의 캠페인 기획안도 떠올랐다. 원본은 전략적 기반이라곤 전혀 없는 산만한 아이디어만 끄적여 놓은 대학생 수준의 과제물이었다. 내가 수정해준 버전으로 우리는 2년 만에 가장 큰 클라이언트를 따냈. 서아는 두둑한 보너스를 받았다. 혜린이 휴가 간 사이 내가 다 만들어 놓다시피 한 수익 분석 보고서도 있었다. 그 분석 덕분에 분기, 이익이 15%나 증가했다. 도 팀장은 그 성과를 우리 팀의 압도적인 역량의 증거라며 대표님께 보고했다. 내 팀, 내 업무. 그러나 공은 그의 것이었다. 이제야 패턴이 명확히 보였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도진우는 그저 무능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매우 전략적이었다. 만약 대표님이 내 뛰어난 역량을 알아차린다면 1년 안에 내가 그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묻어버리기로 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탕비실에서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내용은 천둥처럼 내 귓가에 내리꽂혔다. 도 팀장이 정 본부장님이랑 표 본부장님한테 다희 씨 얘기하는 거 들었어. 수진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다희 씨가 관리자감이 아니라고 하더라. 실무나 디테일은 강한데 리더로서의 비전이 부족하대. 나는 억지로 웃어넘기려 했지만 커피 잔을 쥔 손에 너무 힘을 줘서 잔이 깨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다. 그래? 참 흥미로운 피드백이네. 다희 씨, 나 진지해. 그 인간은 다희 씨가 자기보다 높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아. 대놓고 다희 씨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이 상황의 아이러니함이 헛웃음을 나오게 했다. 도 팀장은 나의 비전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훔쳐 자기 것인 양 포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승진을 올리려면 그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인정해야만 했기에 나를 짓밟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수진이 물었다. 나는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가슴속에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진짜 내 능력이 어떤 건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지. 수진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거 꽤 위험하게 들리는데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내 입가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잘 됐네. 도진우 팀장도 슬슬 껍 좀 먹어야지.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그가 더티 플레이를 원한다면 진짜 더티한 게 뭔지 보여주마. 회사의 분기별 축하 행사는 풍선 장식과 케이터링이 준비된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도 팀장은 마치 자랑스러운 아버지라도 된 양맨 앞에 서서 외부 임원들에게 자신의 최고 성과자들을 소개했다. 강혜린 대리, 나연주 과장, 박서아 과장을 소개합니다. 그가 과장된 손직과 함께 발표했다. 이번 분기 우리 부서의 경이로운 성과를 떠오르는 에이스들입니다. 나는 마치 가구의 일부처럼 구석에 서 있었다. 그 경이로운 성과를 설계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외부 임원들이 내 후배들과 악수를 나누는 동안 나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슴속에서 수치심이 불타올랐지만 나는 표정을 완벽히 통제했다. 프로답게.
침착하게. 최 대표님도 그곳에 참석해 방문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회의실 너머로 대표님의 시선이 내게 닿았고 나는 그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 안다이 대리는 이 프로젝트들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가 불쑥 또 팀장에게 물었다. 도 팀장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아주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안 대리는 팀의 기획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무적인 실행 임플리멘테이션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친구죠. 실무 실행? 내가 무슨 불러주는 대로 타이핑이나 치는 비서라도 되는 양. 그 모든 성과의 배후에 있는 전략적 브레인인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다니 대표님의 미간이 더 깊게 패였다. 그렇군요. 그 짧은 대답은 어떤 긴 연설보다 더 큰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식탁 위에 지난 18개월간의 모든 문서를 펼쳐놓았다. 모든 이메일, 모든 캠페인 기획서, 모든 전략 보고서가 동일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 부서 성공의 원동력은 나였고 도 팀장은 내공을 가로챘으며 내 후배들은 그 대가로 승진을 챙겼다. 혜린이 아침 회의에서 발표했던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전날 밤 자정까지 수정하고 완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타임스탬프가 있었다. 서화가 복잡한 클라이언트 협상을 진행할 때 내가 뒤에서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 보여주는 이메일 탈에도 있었다. 연주의 허접한 초안이 어떻게 업계에서 상을 받는 캠페인으로 탈바꿈했는지 보여주는 문서의 수정 기록도 완벽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그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영리하게 움직여야 했다. 나는 몇 주 전 퇴사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쓰다만 사직서 파일을 모니터에 띄웠다. 삭제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머물렀다.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어. 도진우. 나는 텅 빈 방 안에서 조용히 읊조렸다. 그래. 뼛속까지 공포를 느껴봐. 나는 사직서 파일을 삭제하고 새 문서를 열었다. 이 문서는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략적 전쟁을 위한 것이었다. 도 팀장이 나를 묻어버리려 한다면 아주 무덤을 깊게 파야 할 것이다. 내가 이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갈 때 그의 모든 세상도 함께 끌어내려 박살낼 테니까. 진짜 게임이 막을 올렸. 월요일 아침 회사의 전형적인 관료주의로 포장된 기회가 찾아왔다도 팀장이 마케팅팀과 재무팀 간의 소통을 간소화하기 위한 타부서 협력 효율화 프로젝트의 자원자가 필요하다고 공지했. 제가 직접 맡고 싶지만 도 팀장이 거진 열정을 섞어 말했다. 지금 우리 시니어 팀 인수인계 건으로 스케줄이 꽉 차서 말입니다. 번역하자면 자기 급에 안 맞는 허들의 실이니 다른 사람들도 하기 싫어할 것이라는 뜻이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도 입을 떼기 전에 내가 나섰다. 도 팀장은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좋아요. 안대리라면 이런 행정적인 업무는 잘 해낼 겁니다. 행정적인 업무? 그는 끝까지 나를 깎아내리지 않고는 못 빼기는 모양이었. 1시간 뒤 나는 재무팀의 서태호 팀장 마주 앉아 수개월 동안 회사의 예산을 갉아먹고 있던 워크플로우의 비효율성을 검토하고 있었다. 많은 도 팀장이 단순 잡무로 치부했던 이 일에서 나는 임원진에게 내 전략적 사고를 증명할 완벽한 기회를 아산했. 이러한 보고 지연으로 인해 프로젝트 추진력에서 약 12%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서 팀장님께 보여주며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가 통합 대시보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내가 제안서를 하나씩 짚어갈 때마다서 팀장님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건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었다. 혁명이었다. 안대리, 이거 정말 훌륭한데요.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 최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까? 아직요. 나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먼저 재무팀의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뒤 서 팀장님은 내 제안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최 대표님께 발송했고 나를 참조 CC에 넣었. 화요일 아침 도 팀장의 패닉 상태는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그는 내 파티션 구석으로 나를 몰아넣었다. 평소에 거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간신히 억누른 불안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선 넘지 마, 안다이.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열정적인 건 알겠는데
본인 주제에 맞는 업무나 해. 나는 연습해둔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평소처럼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왔을 뿐인데요. 재무팀과의 협업은 나를 먼저 거쳤어야지. 회사의 체계라는 게 있잖아. 물론이죠. 나는 상냥하게 동의했다. 앞으로의 프로젝트는 꼭 팀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으로는 통쾌함에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우리 둘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내 행정 업무가도 팀장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표님의 시선을 끌어버린 것이다. 명심해. 그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다. 난 여전히 네 직속상관이야.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부서 전체의 평가로 직결돼. 번역하자면 네가 하는 일은 다 내 성과여야 하고 네가 나보다 돋보이는 꼴은 절대 못 본다. 그가 자리를 뜨자마자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도 팀장이 강혜린한테 다일씨 감시하라고 지시했어. 지금 무슨 꿍꿍이인지 몰라도 계속 밀어붙여. 나는 모니터를 보며 씩 웃었다. 도 팀장이 스파이까지 심어둔다는 건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인간은 반드시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수요일 팀 회의 시간. 강혜리는 도 팀장의 지시대로 내기를 꺾으며 새로 얻은 권력을 과시하려 들었다. 아이 선배, 도 팀장님이 선배가 너무 디테일에만 집착한다고 하시던데요. 그녀가 가증스러운 걱정을 가장하며 말했다.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잖아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디테일에 엉망진창이라며 제발 자기 기획안 좀 검토해달라고 매달리던 게 혜린이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내게 리더십을 훈계하고 있었다. 나는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를 유지했. 정말 좋은 피드백이네요, 혜린 과장님. 디테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달 고객 이탈률 지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녀의 자신만만하던 미소가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아, 그건 개선 방안을 찾고 있어요. 지난 분기 대비 18%나 하락했죠. 혜린 과장님이 디테일에 조금만 신경 썼어도 막을 수 있는 하락세였을 텐데요. 혜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사내 정치에만 신경 쓰느라 자신의 진짜 실무는 엉망으로 방치했던 것이다. 디테일이야말로 그저 얼굴 반반한 가짜와 진짜 리더를 구분하는 핵심이었. 물론 잘 해결하시리라 믿어요. 나는 상냥한 미소를 곁들였다. 분석 자료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와드릴 테니까요. 도 팀장이 내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몇몇 팀원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들의 실적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해리는 불안해 보였고 당연히 그래야 했다. 이제부터 그 디테일이 그녀들의 숨통을 조일 테니까. 목요일 나연주가 패닉에 빠진 채 보낸 이메일이 내게 완벽한 복수의 명분을 쥐어주었다. 그녀가 작성한 클라이언트 보고서가 거절당했고 금요일 마감 기한까지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감조차 못 잡고 있었다. 심지어 고객사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였다. 수억 원대 규모의 계정이 날아갈 위기였다. 다이 선배, 이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연주가 인쇄된 서류 더미를 들고 절박한 눈빛으로 내 자리로 찾아왔다. 바쁘신 거 알지만 나는 그날 밤 4시간을 투자해 연주의 보고서를 밑바닥부터 완전히 다시 썼다. 원본은 그럴듯한 그래프만 잔뜩 들어간 알맹이도 없고 실행 불가능한 쓰레기 문서였다. 내가 수정한 버전은 3가지의 숨겨진 신규 수익 모델을 제시했고 제대로 실행될 경우 ROI가 40%나 상승한다는 데이터를 포함했다. 금요일 아침 연주는 내 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했다. 정오 무렵 고객사는 보고서를 승인한 것을 넘어 계약 규모 확장을 요청해왔다. 수억 원대였던 계약이 수십억 원대 프로젝트로 껑충 뛰었다. 재무팀서 팀장님이 내게 직접 전화를 걸었. 안대리, 방금 판교테크 어카운트 숫자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군요. 당장 최 대표님께 포워딩하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팀장님. 나는 내 목소리에 겸손하면서도 은근한 자부심이 묻어나도록 조절했다. 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쁠 따름입니다. 1시간도 안 되어 대표님의 회신이 전체 메일로 날아왔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왜 처음부터 안다이 대리가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지 않았던 겁니까?
도 팀장의 변명 메일은 아주 한참 뒤에야 도착했다. 월요일 아침, 도 팀장은 나를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서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단순 잡무들을 폭탄처럼 투하하는 것으로 반격에 나섰다. 클라이언트, DB 업데이트, 문서고 정리, 협력사 연락처 갱신, 시니어 팀이 고상하게 전략을 짤 동안 내 하루를 갉아먹을 숨막히는 단순 반복 업무들이었다. 다이 씨한텐 좀 수준 안 맞는 일인 거 아는데 도 팀장이 가증스러운 동정심을 보이며 말했다. 누군가는 이런 기본적인 운영 업무를 해야 하잖아. 다이 씨가 또 이런 꼼꼼한 일엔 최고니까. 번역하자면 어른들 노는데 끼지 말고 네 세장 안에나 박혀 있어라. 나는 우아한 미소와 함께 그 지시를 받아들였다. 팀이 체계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돕는 것도 제 역할이죠. 도 팀장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모든 행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 그의 사랑스러운 승진자들이 얼마나 팀을 망쳐놓고 있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의미했다. 클라이언트 파일을 정리하면서 나는 그들의 형편없는 응답 지연율을 기록했다. DB를 업데이트하면서 구매 전환율이 곤두박질 치는 수치를 갈무리했다. 협력사 연락처를 갱신하면서 이전 관리자들은 어물쩍 넘겼던 막대한 예산 초과 내역을 발견했다. 모든 지루한 잡무가 내게는 완벽한 정보 수집의 장이었다. 내가 파일을 정리할 때마다도 팀장이 세워올린 모래성의 균열이 하나씩 드러났. 수요일쯤 되자 나는 어느 CEO라도 당장 뒷목을 잡을 만한 우리 부서의 총체적 난국을 완벽하게 입증할 방대한 데이터를 손에 쥐게 되었다. 수진이 커피를 들고 내 자리로 왔다. 징벌적 잡무 폭탄은 좀 견딜만해? 나는 미스터리한 미소를 지었다. 가끔은 밑바닥에서 볼 때 가장 좋은 뷰가 나오는 법이지. 건물 뼈대가 썩어가는 게 아주 잘 보이거든. 도 팀장이 쌓아 올리고 있다고 믿는 성벽은 이미 그의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보통 탕비실은 사내의 중립지대였지만 목요일 오후 박사화가 경영진의 압박에 대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그곳은 전쟁터로 변했다. 도 팀장님은 툭하면 남의 공을 다 가로채요. 커피 머신 주변에 모인 소규모 그룹 앞에서 서아가 불만을 쏟아냈다. 한성그룹 기획안에 제가 몇 줄을 갈아 넣었는데 자기가 낸 아이디어인 양 포장해서 발표하잖아요. 그래놓고 제대로 된 지원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더 큰 성과만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나는 모른 척 샌드위치에 집중하는 연기를 했고 수지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각도를 맞추고 서아의 불평불만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진짜 무슨 아이디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나 봐요. 서아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진짜 고생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영광은 자기가 다 독차지하죠. 이번에 우리 승진시켜준 것도 사실은 자기 실패를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방패막이 삼은 거 아닌가 싶다니까요. 빙고. 내가 수개월 전에 간파했던 사실을 서아도 드디어 깨달은 모양이었다. 도 팀장은 팀원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으며 자신의 성과로 둔갑시키는 재능 흡혈귀였다. 인사팀에 얘기해보는 건 어때? 누군가 조심스레 제안했. 서아가 고개를 저었다.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팀장님은 완전 회사 에이스로 통하는데 우린 잘리지 않고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야. 감지덕지? 본인이 얼마나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인지 알았다면 그런 소리는 못할 텐데.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 파일은 선명했고 아주 완벽하고 치명적인 증거였다. 이제 터트릴 완벽한 타이밍만 남았다. 금요일 오후 최 대표님이 예고 없이 내 자리로 찾아온 것은 마치 운명의 여신이 개입한 것 같았다. 하필이면 내가 강혜린의 실적 하락률 18%를 명백히 보여주는 고객 이탈 지표를 업데이트하고 있을 때였다. 안델이 판교테크 어카운트의 ROI 분석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표님은 내 파티션 옆 빈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말했다. 우리 회사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수준 높은 전략적 인사이트거든요. 나는 가장 겸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팀의 성공에 작은 보탬이 된 것뿐입니다. 작은 보탬? 대표님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가 보기엔 안대리가 우리 부서 핵심 실적을 다 끌고 가고 있던데 재무팀과 협업한 효율화, 기획안,
판교 테크건, 심지어 최근 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핵심 전략 프레임워크들을 보면 다 안대리 지문이 묻어있더군요.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제 기여가 회사의 방향성에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가 몸을 살짝 앞으로 숙였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도 팀장 체제하에서 현재 부서가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뼈가 있는 질문이었고 우리 둘 다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나는 단어를 신중하게 골랐다. 도 팀장님은 좋은 아이디어를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그것이 실행되도록 지시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으시죠. 대표님은 내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참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복도 너머로 도 팀장이 불안감에 턱을 굳힌 채 대표님과 나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음 주가 되자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정 본부장님과 표 본부장님이도 팀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전략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내게 직접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안대리? 우리가 고객 온보딩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려고 하는데 화요일 갑작스러운 미팅 자리에서 정 본부장님이 설명했다. 안대리가 판교, 테크건에서 보여준 기획안을 보니 그동안 우리 본부 시야가 너무 좁았더라고. 그 전략을 전사적 규모로 확장할 수 있게 좀 도와주겠나? 나는 2시간 동안 3개 부서에 걸친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통합 전략 프레임워크를 그들 앞에서 그려냈다. 그것은 또 팀장이 자기 신이어 팀원들이 이제 막 눈을 떴다고 떠벌리고 다니던 바로 그 고차원적 전략 기획의 결정체였다. 이거 정말 대단하군. 표 본부장님이 내 기획안을 검토하며 감탄했다. 이번 임원 회의에서 이걸 강력히 추진해야겠어. 안대리가 직접 발표하겠나? 아니면 도 팀장 통해서 보고하라고 할까? 제가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답했다. 실무 디테일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두 본부장님이 떠난 후 나는 후속 조치 이메일을 보내며 최 대표님을 숨은 참조 BCC가 아닌 참조 CC로 명확히 지정했다. 내가 이 전략의 핵심이라는 서류상의 증거를 명백히 남긴 것이다. 즉각적인 회신이 왔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어떻게 실행될지 무척 기대되는군요. 최 대표, 20분 뒤 도 팀장이 내 파티션으로 폭풍처럼 밀고 들어왔다. 그의 이성적인 가면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다. 너 도대체 지금 무슨 수작 부리는 거야? 그가 이빨 사이로 바람 소리를 내며 씩씩거렸다.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한없이 순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정 본부장님과 표 본부장님의 온보딩 프로젝트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팀 플레이어의 자세 아닌가요? 그의 얼굴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내년이 지금 내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잖아. 전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 팀장의 협박은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착각한 비품실에서 이루어졌다. 내가 A사 용지를 챙기고 있을 때 그가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 네가 나보다 잘난 척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나 본데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가 문 앞을 막아선 채 속삭였다. 난 이 부서를 5년이나 이끌어온 사람이야. 너 따위는 운 좋게 몇 번 걸린 실무직 나부랭이에 불과해. 나는 들고 있던 A사 용지 뭉치를 내려놓고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팀장님보다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하니까요. 숫자야,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포장할 수 있어. 맞는 말씀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동의했다. 하지만 결과를 조작하긴 힘들죠. 특히 그 결과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문서화된 증거들이 차고 넘칠 때는 더더욱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내게는 18개월치의 모든 백업 자료가 있었고 그가 선을 넘는다면 주저없이 그 폭탄을 터뜨릴 작정이었다. 너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가 경고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아까의 기세가 사라져 있었. 성공으로 가는 줄을 타고 있죠. 내가 대받아쳤다. 팀장님이 지난 18개월 동안 내 발자국을 지워버리며 훔쳐갔던 바로 그 동아줄 말입니다.
그가 길을 비켜주었고 나는 그를 지나쳐 나왔지만 등 뒤로 그가 내뿜는 패배감 섞인 분노의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내가 기획한 대형 클라이언트 유치 캠페인 제안서가 최종 승인되었다. 도 팀장의 결재를 통해서가 아니었다. 최 대표님이 직 메모를 달아 승인했다. 매우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당장 실행 방안을 논의합시다. 아슬아슬했던 줄타기는 이제 거침없는 고속도로가 되었다. 혜린의 경이로운 대형 사고는 예쁘게 리본까지 묶인 선물 상자처럼 내게 굴러들어왔다. 승진에 걸맞은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던 혜린은 제대로 된 테스트나 승인 절차 없이 대규모 캠페인을 무리하게 론칭해버렸다. 결과는 참혹했다. 대형 고객사 하나가 날아갔고 수십억 원의 미래 수익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릴 위기에 처했다. 나는 내 자리에서도 팀장이 사태를 수습하려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긴급 메일을 쏘아대는 꼴을 관전했다. 고객사는 극대노했고 최 대표님은 당장 해명을 요구했으며 혜리는 화장실에 틀어박혀 울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거 장난 아닌데 수진이 내 옆자리로 미끄러져 들어오며 속삭였다. 해성모터스 건이야. 우리 회사 최고 VIP 중 하나잖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데? 나는 이미 듀얼 모니터에 관련 데이터를 다 띄워놓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물었다. 연간 계약 규모만 수십억 대고 다음 분기에 대규모 라인업 확장까지 기획 중이었어. 근데 혜린이 기획한 캠페인 카피가 해성모터스 방침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은연중에 저격해버린 꼴이 됐대. 해성 측에서 당장 모든 계약 파기하고 업계 전체에 우리 회사 수준 다 까발리겠다고 난리도 아니래. 나는 그 후 4시간 동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복구 전략을 수립했다도 팀장이 헛수고로 끝난 변명 전화를 다 돌리기도 전에 나는 해성모터스의 마음을 돌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업계의 독보적 리더로 포지셔닝할 완전히 새로운 캠페인 컨셉과 완벽한 플랜 B를 완성했다. 내가 대표님께 보낸 이메일은 아주 간결했다. 해성모터스 사태,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미팅 가능하신지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장이 꽂혔다. 내일 오전 9시 정각, 대표실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나는 18개월간 짓눌려 있던 야망과 완벽한 솔루션이 담긴 서류철을 들고 정확히 오전 9시에 대표실로 걸어 들어갔다. 최 대표님은 마호가니 책상 너머에서 극도로 피곤하고 짜증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솔직히 말하죠. 이번 해성모터스 건 완전 난장판입니다. 안대리 대안이 있습니까? 나는 서류철을 열어 밤새 준비한 복구 전략을 펼쳐 보였다. 이번 캠페인이 실패한 이유는 트렌드를 선도하겠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고객사를 깎아내리는 반응형 전략을 썼기 때문입니다. 강혜린 과장은 고객의 기존 방식을 비판함으로써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걸 과시하려 했죠. 하지만 그 반대로 고객사 자체가 트렌드를 창조하는 주체로 포지셔닝한다면 어떨까요? 다음 20분 동안 나는 해성모터스의 분노를 잠재우고 이 위기를 오히려 최상급 파트너십 쇼케이스로 탈바꿈시킬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설명했다. 그들의 비전을 비판하는 대신 그 비전을 극대화하고 그들의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봤다는 식의 프레임을 짜는 것이었다. 이건 천재적이군요. 대표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금요일까지 당장 실행안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금요일이 해성 측에서 우리와 거래를 끊을지 최종 결정하는 날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1차 컨셉 및 시안 전부 대기시키겠습니다. 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약속했다. 대표님이 막 입을 열려던 찰나 도 팀장이 허겁지겁 노크를 하며 들어왔다.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만 대표님, 해성모터스 계정 복구 전략에 대해 시급히 논의드려야 할 것 같아서. 최 대표님은 도 팀장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럴 필요 없네, 도 팀장. 안다의 대리가 방금 완벽한 복구 플랜을 가져왔거든. 이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안대리에게 총괄을 맡길 생각이야. 도 팀장의 얼굴색이 실시간으로 불그락푸르락 경이롭게 변해갔다. 긴급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내가 피고인이자 검사로 서 있는 법정 같았다. 최 대표님은 해성 위기를 검토하고 내 복구 기획안을 듣기 위해 전 부서의 본부장급 이상을 모두 소집했다. 도 팀장은 뻔뻔하게도 내 솔루션을 팀의 공동 성과로 포장하려 시도했다.
저와 제 팀원들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헛기침을 하며 그의 말을 끊었다. 실례지만 이 전략은 제가 단독으로 기획한 것이므로 직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도 팀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 후 30분 동안 나는 단순히 해성모터스 복구 플랜만을 발표한 것이 아니었다. 이 위기를 초래한 우리 부서의 근본적이고 만연한 무능의 고리들을 체계적으로 까발렸다. 나는 비슷한 사고들을 지난 수개월 동안 내 이름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수습해왔음을 증명하는 이메일, 사례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내 압도적인 실적과 최근 승진의 특혜를 누린 시니어 팀의 참담한 성과를 극명하게 대조하는 데이터 매트릭스를 공개했다. 이번 해성모터스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나는 결론을 맺었다. 능력과 성과가 아닌 사내 정치와 편애를 바탕으로 자격 없는 자들을 승진시킨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그 부서의 실무자 대표 자격으로 배석해 있던 수진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로 슬쩍 밀었다. 지난번 박서아가 탕비실에서 터뜨렸던 넋두리 녹음 파일이 회의실 스피커를 타고 나지막하게 흘러나왔다. 도 팀장님은 툭하면 남의 공을 다 가로채요. 진짜 고생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영광은 자기가 다 독차지하죠.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얼어붙었다. 피곤해 보이던 최 대표님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해당 부서의 운영 및 예산 집행 내역 전체에 대해 즉시 고강도 내부 감사를 실시하세요. 내부 감사는 빠르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단 48시간 만에 재무팀 서태호 팀장님은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 부서에서 일어난 모든 핵심 성공, 사례가 내 작업물에서 파생되었다는 치명적인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반면 도 팀장이 밀어붙였던 에이스들의 독자적인 프로젝트들은 예외 없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주도한 프로젝트는 38억 원의 추가 수익을 냈지만 도 팀장 라인의 시니어 팀이 추진한 기획들은 계약 해지와 기회비용 상실로 회사에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안겨주었다.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동안 수지는 테이블 밑으로 내 손을 꽉 쥐었다. 다른 부서장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몸을 뒤척였다. 보고가 이어질수록 최 대표님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졌다. 이건 단순한 관리부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침내 대표님이 입을 뗐다. 이건 개인적인 편애를 위해 회사의 핵심 인재를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한 명백한 회사 행위입니다. 도 팀장이 사시나무 떨듯 변명했다. 대표님, 저는 차기 리더 양성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후배들이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고 배우게 할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배울 시간? 대표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기가 친 사고를 남이 수습하게 떠넘겨놓고 그 공은 자기가 채가는 게 리더십, 교육입니까? 재무팀서 팀장님이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게다가 도진우 팀장이 제대로 된 영수증 증빙이나 결제선 없이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예산을 불법 집행한 심각한 재무적 불일치 건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도 팀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감사는 단순한 성과 가로채기뿐만 아니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 치명적인 법 위반 사항까지 털어버린 것이다. 나는 철저히 정당함을 입증받았지만 승리에 도취되진 않았다.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었다. 이건 그저 응당받아야 할 대가, 정의의 실현이었을 뿐이다. 그날 오후 내 자리로 찾아온 도 팀장의 발악은 애처롭고 역겹기 짝이 없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특유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비굴한 공포가 채우고 있었다. 다희야, 제발. 그가 다른 직원들이 들을까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애원했다. 대표님께 네가 좀 잘 말씀드려줘. 이런 일은 원래 별것도 아닌데 부풀려지기 마련이잖아. 우린 한 팀이잖아. 안 그래? 나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그의 비참한 몰골을 감상했다. 한 팀이요? 팀장님이 정본부장님과 표본부장님께 내가 임원감이 아니라고 떠벌리고 다녔을 때도 우리가 한 팀이었나요? 내 성과물을 강혜린, 나연주, 박서아 이름으로 올렸을 때도요?
나를 핵심 전략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키려고 잡무만 산더미처럼 던져줬을 때도 우리가 한 팀이었냐고요? 난 그저 그 친구들 실무 능력을 키워주려고. 당신은 날 생매장하려 한 거야.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내 진짜 능력을 사람들이 알아보면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한지 뽀록날까봐 뼛속까지 두려웠던 거지. 그는 마치 내게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움찔했. 당신은 내가 눈에 띄는 걸 죽도록 싫어했지? 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뭐 축하해요. 이제 회사 전체가 날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나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가 패배자의 발걸음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20분 뒤 수진이 문자를 보냈다. 저 인간 지금 자기 책상 짐 싸고 있어. 금요일 아침 매우 격식을 갖췄으면서도 완벽하게 파괴적인 전사 공지 메일이 발송되었다. 도진우 팀장은 그의 직무 능력에 더 적합한 포지션으로 발령났다. 걸퍼라치워 기업 언어를 번역하자면 타 부서 평사원 주임급으로 좌천되었다는 뜻이었다. 강혜린, 나연주, 박서아의 최근 승진은 인사고가 재평가를 이유로 전면 취소되었다. 그들은 이전 직급으로 강등되었고 추후 우리 부서를 맡게 될 새로운 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 이메일의 발신인은 최 대표님 본인이었으며 다음 주 초에 보다 상세한 조직 개편 공지가 있을 것이라는 멘트가 덧붙여져 있었다. 수진이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3계층 아래 탕비실 구석에 창문도 없는 골방. 내가 지난 1년 내내 쓰던 것과 똑같은 싸구려 컴퓨터 한 대만 덩그러니 노인 텅 빈 책상 앞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도진우의 모습이었다. 이게 인과응보지. 그녀가 문자를 보냈다.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통쾌함도 있었지만 그저 끔찍하게 피곤했다. 18개월간 짓눌렸던 열정과 도둑 맞았던 성과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고 가해자들에게 청구서가 날아간 것뿐이다. 대표님의 비서에게서 사내 메신저가 왔다. 최 대표님께서 오후 3시에 대표실에서 뵙자고 하십니다. 마지막 챕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번에 들어선 대표실의 공기는 전과 사뭇 달랐다. 나를 평가하고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동등한 파트너로서 비즈니스를 논하는 자리 같았다. 대표님은 자신의 책상 맞은편 최고급 가죽 소파로 나를 안내했다. 안대리. 아니 안다희 씨. 회사 차원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입을 열었다. 내부 감사 결과를 보니 우리 회사가 그동안 안다희 씨의 엄청난 재능을 철저히 낭비하고 있었더군요. 당신의 피땀 어린 성과를 도둑질한 무능한 자들에게 포상이나 내리면서 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은 열지 않았다. 지금 당장 끼어들기엔 이 흐름이 너무 중요했다. 안다희 씨에게 기존 도진우 팀장의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로 마케팅 총괄본부장 디렉터로 승진 발령 내겠습니다. 연봉, 인상폭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맞출 것이고 본부장으로서 팀원 구성 및 조직 개편에 대한 정권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18개월 전의 나라면 꿈에서나 그렸을 제안이었다. 강남 빌딩 숲이 내려다 보이는 임원실, 진짜 권력, 내 기여도에 대한 완벽한 인정. 이것은 금쟁반에 담겨 나온 완벽한 보상이었다. 대표님, 파격적인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이미 다른 곳에 스카우트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네? 뭐라고요? 나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다. 태진 컨설팅에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오퍼가 왔습니다. 전략혁신 총괄 임원 자리와 함께 회사 지분, 참여 스톡 옵션,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팀을 세팅할 수 있는 전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거대한 협곡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제가 당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도 있겠습니까?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은 방금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회는 너무 늦게 도착하는 법이죠. 이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은 비현실적으로 흘러갔다. 짐을 싸고 책상을 비우고
도진우가 싸질러 놓고 간 쓰레기 더미 같은 부서를 떠맡게 될 누군가를 위해 인수인계 문서를 정리했다. 해성모터스건은 내가 제안한 전략대로 완벽하게 복구되어 27억 원의 신규 매출을 창출했지만 그 성과가 내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상관없었다. 태진 컨설팅은 이미 6개월 전부터 나를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었다. 재무팀서 팀장님이 금융업계 네트워킹 모임에서 내 효율화 기획안을 극찬한 직후 태진 컨설팅의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혁명적인 전략 컨설턴트를 찾고 있다며 러브콜을 보냈을 때부터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진짜 무대를 확신했다. 무엇보다 최고의 반전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고객사 3군데가 이미 나와 함께 태진 컨설팅으로 옮겨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찬사에 맞지 않았던 완벽한 기획안들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진이 짐 상자를 주차장까지 옮겨다 주었다. 도진우가 다이씨 어느 회사로 이직하는 거냐고 사람들한테 미친 듯이 묻고 다니더라. 그녀가 말했다. 듣자 하니 부서 전체 클라이언트 이탈률이 거의 지옥 가는 수준이라나 봐. 나는 마지막 상자를 트럭에 싣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수진 씨, 어떤 달이 인맥는 불태워 없애버려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애초에 달이 역할조차 못하던 썩은 동아줄이라면 더더욱. 그날 오후 나는 사내 정치보다 전략적 사고를 우대하고 인맥보다 철저한 실력을 존중하는 새로운 팀과 함께 첫 출근을 했다. 내가 떠난 뒤 3개월 만에 도진우의 부서는 무려 56억 원에 달하는 연간 수익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지금 나는 강남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새로운 통유리 임원실에 앉아있다. 문에 붙은 황동 명패에는 전략혁신총괄, 본부장 안다이라고 적혀있다.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아직도 미소가 지어진다. 오늘 아침 나는 해성모터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강혜린의 멍청한 캠페인 탓에 날아갈 뻔했던 바로 그 고객사다. 그들은 해성모터스의 극적인 부활 사태를 기획한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업계 소문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는 나와 독점적으로 일하고 싶다며 직접 찾아왔다. 나의 새로운 팀원들은 내가 이제껏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며 내가 입을 열면 귀를 기울이고 내 전략을 존중한다. 내겐 참으로 새롭고 짜릿한 경험이다. 어제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도진우 결국 권고사직 당했어. 회사에서는 그 부서 자체를 공중분해시키고 남은 사람들은 다른 팀으로 뿔뿔이 찢어발겼대. 다희 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물론 알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뻔한 이유는 아니다. 나는 그의 파멸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가 내게 가르쳐준 교훈에 감사하고 있을 뿐이다. 때로는 당신의 진짜 능력을 증명할 완벽한 기회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하도록 기꺼이 내버려 두어야 할 때가 있다. 어떤 인간들은 당신의 성공을 너무도 두려워한 나머지 당신을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하나 있다. 진짜 재능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든 흙을 뚫고 싹을 틔워낸다는 것. 그러니 그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빛나라. 이 짧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내 진짜 커리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